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죠.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팽배해진 가운데 열리는 윤 대통령의 회견에 보수의 운명이 걸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회견은 또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과 당정 관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국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회견의 핵심 쟁점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와 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악재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대통령실은 담화는 짧게, 일문일답은 길게, 그러니까 시간과 주제, 질문 횟수에 제한 없이 궁금한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시간을 길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사과를 할지, 또 한다면 담화 내용에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과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7일이었죠. KBS 특별대담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말로 어정쩡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바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악화됐습니다. 또 이번에는 명태균 사태까지 겹쳤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지지도도 지금 10%대로 뚝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로 예정됐던 입장 표명을 해외 순방 이전으로 급하게 조정한 것도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어렵게 만든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번 기자회견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사과에 인색하지 말고 대신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자회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핵심은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김 여사의 활동 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대통령이 언급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건의했죠. 여권 한 대표 이 같은 주문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박절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은 지금 이달 15일부터 16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그리고 18일에서 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2부속실 설치 정도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한 언급을 할 것인지, 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회견과는 별개로 또 김 여사가 별도의 입장 표명 기회를 가질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발의한 특검법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만큼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다음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는지,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직접 소통한 사실이 있는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여부, 이런 부분들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명태균 씨 관련 부분은.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걱정이 좀 됩니다. 윤 대통령이 2년 반 이전의 일들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참모들이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답변을 준비하는 참모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조차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다가는 자칫하면 실수를 하기 십상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요런저런 점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외 순방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 실기를 하게 된다. 나가시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건의를 계속하니 대통령은 그럼 나가기 전에 7일날 하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명태균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확인해서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 야당에서 또 다른 자료로 폭로를 하게 되면 모양새가 정말로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정도의 기간으로는 그런 준비를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 몰라도 오래된 기억들을 일일이 끄집어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명태균과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무제한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다는 부분도 좀 불안합니다. 깔끔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시간을 사실 깔끔하게 설명을 해버려야지 시간을 길게 끌어가면 말이 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듣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호 원내대표가 해외 순방 출국하기 전에 무조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출국 직전까지 최대한 미뤄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사태는 뭡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봐서나 과장된 것이고 별게 아니다는 식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경우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 쇄신 부분인데, 윤 대통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수차례나 밝혀왔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이 6일 업무에 복귀했는데 뒷맛이 그리 개운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강 선임 행정관은 김여사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는 이번만큼은 좀 버렸으면 하는데 글쎄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윤 대통령이 던질 승부수는 바로 정면 돌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회견 이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